하기 전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fx가 이제 우연찮게 문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여기도 적분 형태로 나와 있어. 근데 f1이 6이에요. 여기도 1 대입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1 대입하면 적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로 완전히 딱 구한 다음에 하는 거고, 이 연산자는 함수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거지 값을 대입한 다음에 작동을 하는 값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1 대입해 볼까? 1 대입하는 건 있는데 정적분 여기다 대입하는 건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다 함수에다가 이렇게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는 좀 잘못된 풀이입니다. 라는 거고, 오늘은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좀 합시다. 정적분은 변화량의 합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량의 합. 부정적분은 뭐였죠? 미분의 역과정. 알겠죠? 뭘 미분했어?를 찾는 거고, 정적분은 변화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할 때 구간을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일단 정의식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러면 요 식은 얘를 부정적분한 형태,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원래는 C를 쓰는 거잖아, 그지? C를 쓰는 건데 C 쓸 필요 없어요. 정적분에서는 C를 쓸 필요가 없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냥 기호적인 문제예요. 보통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A,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해야겠죠. 부정적분을 하고 C는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FB에서 FA를 빼는 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더하기 C에서 여기 더하기 C를 빼준 거기 때문에 상수는 반드시 지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상수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자, 이거의 의미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fx, 라지 fx 원시 함수가 있었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하면 fx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스몰 fx, 그냥 갖고 있는 fx를 원시 함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죠. 변화를 의미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A에서 어떤 X에 대한 A에서 B까지의 이 함수의 변화량들을 더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의미해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바로 요걸 의미하는 게 바로 fx에 대한 변화를 A에서부터 B까지 더할 것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이 계산은 원시함수의 B값에서 A값을 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게 이제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정적분의 개념이고,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 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봅시다.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X가 있어요. B가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넓이 같은 느낌. 이게 넓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변화량의 합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넓이가 되기는 하는데 넓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적분은 반드시 변화량의 합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변화량의 합까지 이렇게 더한 걸 여기를 이제 뭐 어떤 x에 대해서 더한 값이라고 생각해봐. 그랬을 때 우리가 임의로 이제 조금 더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델타 x만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넓이가 더 변화량의 합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이 변화량의 합은 이제 더 더해진 값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x고 여기가 델타 x면 이게 원래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갑시다. 한쪽만. 지금 요만큼이 변화량의 합인 거야. 세로 델타 x s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의 그림으로는 이거보다는 작죠. 이 사각형보다는 작죠. 그리고 이렇게 볼까요? 요 사각형보다는 크죠. 그래서 요 값에 여기 요거를 그냥 최소값이라고 요쪽을 최대값이라고 하면 요 우리가 넓이를 넓힌가. 선생님 지금 일단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정의한 거죠. 이 넓힌 값은 작은 거에 델타 x를 곱한 사각형보다는 크고 큰 값에 델타 x를 곱한 것보다는 좀 작아요. 이 사각형 큰 사각형보다는 작고 작은 사각형보다는 큰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직선이 아니라서 구할 수도 없고 이제 나중에 구하는 방법이 나오겠지만 따라서 이제 이런 성질이 성립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델타 x를 이런 거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s 프라임 x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될까? 이 델타 x가 쫙 0으로 이렇게 여기 쫙 0으로 오면 요 값은 fx 값이랑 똑같아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니까 fx 값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가 fx로 가고요. 이 값도 fx로 가요. 선생님, 문자 와가지고 가봐요. 지금이에요? 벌써? 조금 일찍. 그래서 3시 약간 넘어서 오케이 알았어요. 동영상 올려도 되게 빨리 봐요. 수업 오기 전에 보면 안 돼요. 와서 봐도 안 되고. 네. 선생님 오늘이나 오늘 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리미트 델타 x의 x분의 이 식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미분한 값이 이걸 미분한 값이 fx가 된다는 걸 통해서 얘의 어떤 이 변화량, 즉 sx라는 x까지의 어떤 변화량의 합이라는 건 얘의 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 내용상으로는 조금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죠. 근데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정의가 수학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청적분의 정의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져. 요거를 조금 더 지워도 되죠? 증명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처음에 받아들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함수가 이 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가 어딘가가 알파가 있고 여기 어딘가가 베타가 있고
그럼 얘는 적분을 하면 얘가 fx면 2분의 a x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c. 그래서 뭐 c를 양수로 잡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어떤 a 알파라는 값에서 어떤 함수 값이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베타라는 값에서 또 함수 값이 있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fx 얘는 좋은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원시 함수의 변화를 뜻해.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알파에서 요만큼의 값은 바로 이 알파에서의 변화하려는 값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이 크기만큼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한 칸을 갔을 때 이 크기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칸 대 이 크기의 비율인데 그 조금만큼이 여기서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3이 이게 만약에 뭐 이게 3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1일 때 3이 나왔다. 그러면 1일 때 3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1일 때 3의 크기가 3의 변화만큼의 크기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순간을 어떻게 봐? 거의 매 순간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칸을 가야 사실은 3만큼 커지는 거야. 그 크기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가는 거죠. 사실 dx가 굉장히 조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기가 3의 크기 비율만큼 약 3dx만큼 크기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변화를 더해 나가고 요거의 변화를 더해 나가고 요거의 변화를 계속 더해 나가서 다음 값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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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화를 다 더했다는 건 여기서 얘를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들을 계속 더해 나갔다는 건 어떤 값에서 그 변화만큼 계속 변화를 시켜서 이 값에 도달하게 해주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알파일 때 어떤 값이 있었고 베타일 때 어떤 값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매 순간의 변화들이 결국 얘가 이 값이 되게 했다는 거야. 그 매 순간의 변화들을 다 더했으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변화들의 합은 뭐로 나타난다? 여기서 여기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A에서 B까지의 변화들을 다 더하면 결국 원시함수의 B에서 A까지의 값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선생님 이걸 저번 수업에서는 용돈으로 설명을 했었죠. 용돈의 변화들로 막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요? 설명 들었던 사람들은? 들었던 사람들 기억나죠? 그때도 이제 매 순간을 자를 수가 없어서 하루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하루 단위로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5일 그래서 지금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오늘 2만 원이 늘었어요. 뭐 용돈을 받았어요. 3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세 번째는 또 뭐 2만 원을 용돈을 받고 삼촌이 놀러 와서 5만 원을 용돈을 받고 증가하는 게 좋잖아, 그치? 고모가 놀러 와서 3만 원을 또 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돈의 합은 얼마냐면 2만 원이 늘었다가 만 원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2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고 9만 원 이렇게 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용돈의 합이 9만 원이 늘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총 용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가 됐다가 원래 10이었는데 12만 원 됐다가 9만 원이 됐다가 11만 원이 됐다가 16만 원이 됐다가 19만 원이 됐다가 19만 원이 된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 용돈의 변화량의 합을 다 더했다는 건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용돈에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용돈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지? 이거 다 더할 필요 없어요. 365일 용돈의 변화를 다 더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용돈이 얼마 있었고 내 지금 적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2월 1일 날 얼마 있었는지 빼버리면 그게 1년 동안의 내 적금 통장의 변화될 거잖아. 합일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아주 이해를 안 해도 돼. 그래서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점수에만 관련된 거면 그런 의미지만
하여튼간 변화량의 합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 미적분에 가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개념인데, 자,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변화량의 합, 넓이가 아니라 변화량의 합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만약에 y는 fx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이 값들의 변화량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값의 변화량의 합을 구한다는 수학적 기호가 a에서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의 dx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근데 이 변화량은 지금 다 양수로 나타나 음수로 나타나? 음수로 나타나죠. 선생님이 도함수는 부호를 뭐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는 얘 도함수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얘 부호를 보면 부호가 계속 음수,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변화량의 합도 당연히 0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 말고도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치? 그럼 A에서부터 B까지의 변화량의 합은 이것들의 음수값들의 합으로 다 더해 나가는 이 넓이와 양수로 더해 나가는 이 넓이의 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가 S1이고 얘가 S. 이거 넓이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S1하고 S2를 더한 값이 결국은 전체 변화량의 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넓이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 활용으로 들어가면 넓이를 계산하지만 넓이를 의미하지만 넓이가 아니라 변화량의 합입니다.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은 간단하게 그냥 저렇게 해요.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 간단한 것들을 풀 수 있죠. 뭐. 여기 2라고 합시다. 요 변화량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 변화량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2까지. 알겠죠? 2에서 1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1에서 2까지. 알겠죠? 그래서 1에서 2까지 누구를? x제곱을 변화량의 합을 구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먼저 얘를 정적분 하시면 돼요.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에 더하기 c인데 c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해서 1, 2를 대입해서 먼저 누구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죠. 그래서 3분의 8 빼기 1을 집어내면 3분의 1이 돼서 3분의 7이라는 어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변화량의 합이 3분의 7이고 이런 거죠. 요거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2일 때 값을 집어넣고 1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바로 지금 이게 계산한 게 이거죠. 2일 때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c인 거고 1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c인 거죠. 따라서 이 차이로 나타나는 이 크기 차이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린 요 변화량의 합입니다. 요 함수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 되게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그래프를 그려준 이유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기 이렇게 함수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C는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죠. C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C는 왜냐하면 차이기 때문에 C는 그냥 평행이동 값이라서 차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수값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요 차이로 나타납니다. 요만큼의 차이가
그 넓이를 의미합니다. 요 넓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y는 fx면 애매하긴 한데 뭐 이렇게 감소하다가 0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이제 y는 라지 fx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두 구간의 어딘가를 잡았을 때 변화량의 합은 결국 그 각들의 이 크기가 바로 얘를 의미합니다. 이런 느낌. 이 느낌을 잘 그래프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정적분을 몇 번째로 공부할 때 있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의 성질 질문 있나요? 오늘은 막 증명 없이 막 개념만 집어 던졌는데.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A에서 A까지 fx dx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의 합도 0이에요, 그죠? 그래서 A에서 A까지는 fx dx는 0입니다. 정적. 자, 정적분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죠? 이게 합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값으로. 기본 개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알겠어요? 함수가 아니라 상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나중에 함수로 바꾸는 어떤 정적분의 형태를 띄어요. 그건 이제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함수 문제를 워낙 중요하게 하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나아갈수록 중요해요. 조금 더 많이 공부할수록.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떻게? B에서 A까지. 그냥 반드시 A에서 B까지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얘가 3이고 얘가 1이어도 돼. 그럼 이걸 바꿀 수도 있겠죠? 1부터 3까지로, 그죠?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변화량의 합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간단하죠? 이걸 증명을 하자면 증명을 하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면 뒤집어지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는 게 아니라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게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변수가 x를 갖나 t를 갖나 왜 상수가 나올 테니까. 진짜 함수만 똑같으면 그리고 구간이 똑같아서 나오면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하나 빼먹고 넘어갔는데 fx는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미분할 때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도함수 공부하다 보면 연속인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를 했는데도 뭐 물론 구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함수 자체가 미분 불가능한 도함수가 이제 연속이 아닌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함수 문제 풀면 f'(x) 하고 막 그래프를 줬는데 막 끊어지는 그래프 막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풀죠. 오늘처럼
우린 구간에 따라서 도함수를 하기 때문에 이 도함수가 꼭 연속이거나 뭐 그래 미분 가능하거나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경우라도 사실은 적분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미분할 때는 반드시 함수가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돼.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라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적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연속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물론 불연속이 너무 심하면 적분이 안 되기도 해요. 경적분이. 근데 그런 함수 여러분 안 배워요. 아니 신경도 안 써도 돼요. 평생 살면서 볼 일 없어요. 여기서 평생 살면서 그거 볼 사람은 수학과를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 일 없어. 그리고 수학과 가면 볼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막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 알겠죠? 네 번째.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섯 번째. 적분은 곱셈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죠.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거꾸로 좀 쓸게요. 반드시 어떨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구간이라고 불러요. 적분을 하는 구간. 알았죠? 자, 적분 구간이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적분 구간이 같으면 둘을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정적분을 해도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함수를 쪼개서 풀어도 되고 쪼개져 있는 걸 합해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쪼개져 있는 걸 합해서 푸는 이유는 합하는 순간에 함수가 간단해질 때. 알았어요? 이게 있는 걸 쪼개서 푸는 이유는 이건 계산이 훨씬 쉬워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많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요거 뭐 그냥 이건 한번 부탁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푸세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하고요. 간단한 계산법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구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래. A나 B랑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맘대로 임의로 C라는 애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fx, dx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시 C에서 B까지 이렇게 fx, dx.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함수를 두 개의 적분 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가 A, B면 요쪽 A고 요쪽 B인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쪽에 C와 요쪽에 C를 맞춰야 되고 얘가 플러스여야 돼요. 아셨죠? 적분 구간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잠깐 그냥 설명하면 여기 지워도 되나요? 여기다 갖다 써주세요. 응? 네네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되면 1부터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 하고 요거 반드시 다시 쓰고 요 끝까지 맞추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 이제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만 맞추면 돼요. 왜냐면 얘는 5부터 마이너스 2면 5에서 2까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부터 5가 될 거고 2부터 5까지 너무 1부터 2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2부터 5까지는 지금 더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빠지는 구간이 돼요.
자연스럽게 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인데 1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 해도 되죠. 이렇게 쪼개서 해도 돼요.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하고 마이너스 3부터 여기 5예요. 눈빛이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3으로 쓰요?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든 맞추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증명하고 막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적분은 귀찮아요. 아시겠죠? 정적분은 좀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f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더하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함수가 같은 건 아니죠? 그쵸? 함수가 같은 건 아니지만 정적분에 들어가니까 결과는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맞아요? 정적분은 변수를 막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꿔도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함수가 완전히 같아졌죠. 근데 이렇게 딱 이어져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 함수가 완전히 달라서 얘가 0부터 1까지야. 그리고 이 모양이 y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줘? x로 바꿔서 0부터 1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함수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더했더니 얘랑 예쁘게 지워지네요. 그죠?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훨씬 쉽게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약간 부탁을 하건데 정적분 계산할 때 저번 시간에도 얘기는 했고 저번에 가르쳐줄 때도 얘기는 했지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적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0부터 2까지면 큰 의미는 없어요. 1부터 3까지 하나 더 넣읍시다.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 쉬워요. 적분은 생각보다 수투에서 적분은 생각보다 쉬워요.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1부터 2까지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2 집어넣어서 5, 4분의 5, 3분의 8 실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알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적분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세요. 그렇죠. x에 1, 2 쓰는 게 와가지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건 그냥 연습 삼아서 해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통분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렇게 하면 4분의 1 앞에 쓰고 2 집어넣으면 16이죠? 1 빼면 15 그래서 4분의 15 이렇게 바로 나와요. 3분의 8, 1 하니까 7 2분의 4 빼기 1이니까 3 선생님이 사실 지금 복잡한 식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럼 요거 통분하는 건 요거 통분해서 계산한 것보다 훨씬 편리해요.
이거 통분하면서 괜히 실수하지 말고 가능하면 적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연습할 때부터 이거 이렇게 넣고 2 다 집어넣고 1 다 집어넣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건 훨씬 쉬우니까 요 연습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나요? 선생님이 오늘 짝함수, 홀함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주기함수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좀 받아줄래요? 없어요? 우리 학생이 적게 나와서 그런지 행복한 문제도 안 풀고 선생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한 문제도 막 풀어보고 있고 나만 행복하네요. 가서 선생님이 진도를 좀 더 나가든지 할 건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 여기서 합시다.